증거법 한다. 계속. 증거법은 이제 우리가 앞에 변론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의 흐름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주장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인당하면 증명을 해야 된다. 이 기본 패턴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을 주장을 한다는 것은 변론주의. 계속 연결되는 개념 등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주장을 해서 이 사실이 확정이 돼야지 이 확정된 사실이 민법, 상법의 요건이 돼서 그 효과로 즉 민상법의 실제법을 해석 적용해서 그 효과가 권리, 법률관계로 나타나는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게 재판이잖아. 재판. 그제? 그렇지. 그래서 확정된 것에 따라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말소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런 거지. 보통 청구도 기본적으로 몇 개밖에 없어. 금전지급 청구. 모든 거 이렇게 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모아보면 금전지급 청구,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청구.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한번 상상할 수 있는 거 해봐. 뭐 있어? 뭔가 분쟁이 있는데 자기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 추정해서 싸울 때 혹시 부작위 이런 것도 있어. 부작위, 금지, 부작위 이런 건 좀 특별하지. 근데 대부분은 금전지급 청구야. 그러면 그 금전지급 청구에 또 분류를 하면 대여금 청구라든지 물품대금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그런 금전지급 청구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서 배우는 매매계약, 민법서 배우는 소비대차계약, 그 다음에 금전지급 청구 말고 어떤 물건의 인도 청구, 그건 임대차계약 생각해보면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세입자는 그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해야 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고 그 법률관계가 되잖아. 임대차 종료의 경우에 있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인도 청구라는 만약 깨끗이 해결 못했을 때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금전지급 청구고 그런 금전지급 청구 이외에 지금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인도 청구를 하는 이런 거, 인도 청구.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돼서 매수인이 돈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이전등기 안 해주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전등기 청구하는 이런 소송. 그러니까 몇 가지 타입밖에 없어. 결국 소송은 특이한 게 부작위, 금지,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어. 통행을 금지한다. 이런 거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세팅은 금전지급 청구 이런 거. 실제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사례가 금전지급 청구, 기본적인 사례가 인도 청구, 기본적인 사례가 이전 등기 청구 내지는 말소 등기 청구. 이걸 세팅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제? 그럼 그 요건을 여러분이 잘 익힌 다음에 효과로서 이런 청구권, 권리 또는 법률관계, 뭐 물권 또는 채권 이것을 분쟁이 있을 때 확정해 주는 게 판결이다. 이런 거지. 그죠? 됐지? 이해됐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사실에 있어서 사실을 이제 주장 책임, 변론주의. 변론주의의 첫 번째 명제가 주장 책임이잖아. 그걸 다 연결시키면서 이해하란 말이야. 근데 이 사실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가 자백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지. 부인할 수도 있지. 자백된 사실은 불요증 사실이라고 하는 거지. 증명할 필요가 없지. 288조.
부인되면 증명책임, 주장책임 다음 단계의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증거법에서 증명을 위해서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 등을 이제 증거 방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증인, 물적인 증거는 서증,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그럼 증인으로 자기가 불려 나가서 증언할 의무가 있어. 증인이. 근데 서증의 문서는 소지자가 100% 제출하느냐 보면서 완벽하게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서증에서는 일반 의무화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완벽한 그 일반 의무가 아니야. 자, 어디서 잠깐 문장을 내가 확인시켜 줄게. 문서를 증거로 쓰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서는 제출하면 돼. 판사가 그 내용을 읽는 거야. 증거조사하는 방법이. 그런데 내가 소지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옆번호 8-94 가서 봐봐. 옆번호 8-94. 스스로 소지하는 때는 직접 제출하면 돼. 근데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법원이 내려주십사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해. 그럼 법원이 그 자체 요건을 통과하면 제출하라라고 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 문서 제출, 직접 제출 말고 제출 명령에 있어서 8-97 보면 일반 의무화하였다라는 말이 나와. 그렇지만 완벽한 일반 의무는 아니고 8-97 보면 한정적 일반 의무화에 그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증인으로 나와라 하면 그 사람 무조건 가야 돼. 가가지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지언정 나가야 돼. 근데 같은 맥락에서 어떤 문서가 증거로 필요한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라라고 했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무조건 내야 된다라면 완벽한 일반 의무화인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증의 경우는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증거로 쓰고자 하는 문서가 상대방에 있을 때 또는 제3자에 있을 때인데 특히 상대방에 있을 때는 그 문서 제출하면 자기한테 불리한데 내고 싶겠냐? 만약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안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데 가면 되게 조문이 복잡한데 어떤 문서는 의무가 있다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딱 되어 있어서 일반 의무화처럼은 해놨는데 완벽한 일반 의무화는 아니고 한정적 일반 의무화다라고 되어 있어. 이건 사례용으로 내지 않는 것 같아. 못 내는 것 같아. 안 내거나. 저번 때처럼 증거법은 문제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하여튼 그런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해봐. 그런데 증인은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의무야. 나가서 못하겠다 증언 뭐 이렇게 할지언정 나가야 돼. 그런 차이에서 지금 증거를 조사를 이제 하면 그 증거 조사한 결과가 증거 자료라고 하는 거지. 증거 자료. 증거 조사한 결과. 이게 법관의 심증 형성의 자료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증거 자료 플러스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증거 자료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합치면 증거 원인이라고 불러. 첫날 기본 용어 설명했을 때 그런 설명을 했지. 그래서 8-7 증거 원인 보면 심증 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 증거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건 뭐
선택형 지문에 뭐 용어로서 개념 물어볼 때 쓰이려면 쓰일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증거자료 플러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법관이 심증 형성하는데, 이 심증 형성은 자유심증주의다, 이런 용어를 쓰지.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심증 형성에 있어서 법관의 판단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롭게 심증 형성. 그래서 심증 형성의 이 국면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란 말을 써. 형사소송도 마찬가지 그런 용어 똑같이 써. 자유, 재량. 근데 진짜 이게 법관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자유심증이니까 따질 수가 없어. 사실 주장까지는 당사자가 몰아붙이고, 근데 그게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의 심증 형성은 이제 당사자 손을 떠나서 법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증거가 심증 형성의 단계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증거로서의 자격이 되느냐의 국면에서 증거 능력이 있지만, 이게 실제 증거력으로 쓰일 때는 이 심증으로 신뢰도, 신빙성 이런 단계에서의 국면이지. 그런 걸 이해해. 이 증거법 다시 설명해 준 거야.